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선 의원입니다. 소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원자치도와 강원교육의 비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도정 질문은 강원자치도의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지역 소비에 기여하는 생활인구 정책과 강원 방문의 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경제부장 김만호입니다. 1월에 부임하신 후에 첫 도정 질문에 응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긴장 많이 되시죠? 네,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진정세를 보이던 강원도 내 자영업자 폐업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음식업과 소매업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의 상가 거리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임대 안내문도 질비합니다.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을 한 겁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이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상환은 계속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많이 못 버티고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주위 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세요. 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자영업자 폐업률 심각한 상황입니다. 춘천의 주요 시내는 임대 표지가 붙은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수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도내 상가 공시율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시율이 현재 그 15%에서 20%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잠깐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네. 한 달 이내, 한 달 이후로 하는 거는 한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 공시율이 제가 PT 자료를 보게 되면 13% 정도입니다. 근데 강원도 공시율 평균 공시율이 14.3%로 이보다 높고 이는 2년 전 코로나 시기하고 비슷하거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작년 4분기 기준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확히는 아닌데 한 1억 7천에서 1억 5천 사이. 4분기. 4분기만 예, 예.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PT 자료 보시죠. 평균 매출액이 2024년 4분기가 1,429만 원으로서 전국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의 여파로 소매 판매 또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그 감소세가 큰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지역 상권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작년 도내 노란우산 공제 해약 건수가 무려 2,000건이 넘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많고 도내 자영업자 수는 19만 5천 명으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처럼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 위기를 설명하는 각종 지표들이 전국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경제가 지금 침체돼 있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소비 심리가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PT 자료 보시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 증가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 도의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 타시도보다 유독 숙박과 음식점업이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GRDP 62조 원 중에 서비스업은 7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업종 실태에 도내 내수 경기가 반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대책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좀 그렇고 네. 지금 관광, 숙박 여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저희가 한 5개 분야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강원도 규모는 한 3천억 규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을 저 2차 부정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6,500개 업소를 저희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융자를 지원을 해주고 네, 그건 있고 이제 경영 안전 자금인 거고요. 제가 뒤에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의드린 거는요. 편중되어 있는 업종 실태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선을 우리 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치밀하게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작년 11월에 우리 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당시 참석하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는 뭐 파악하고 네, 계시겠죠? 짐작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네. 폐업을 했을 때 그런 지원 대책이 좀 모자르다. 네. 또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게 주요 골자였고요. 네. 개별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를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 네. 포괄적으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현 지원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네, 내용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악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의견이라든가 요청이 과연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뭐 100% 충족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간담회라든가 정책 설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2천억 원대의 경영안전자금에 대한 2년간의 2% 이자 그리고 보증 수수료 부분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 경산위에서요. 고성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앞다투어 받은 대출이 본격적인 원금 상환기에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매출이 좋지 않아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 요청 들으신 적 네, 있으시죠? 알고 있고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환 연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으십니까? 아,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출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공과금이라든가 세금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예, 감면 이런 현실을 반영한 긴급 대책이라든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코로나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네. 99년 산불 피해 이분들한테 지원했던 소상공인 경영 자금이 지금 도래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작년 네, 8월부터 도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다각적으로 지금 기간 연장과 네. 좀 지금 혜택을 좀 지원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분야별로 저희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사실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해가지고 해소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영업자 대출은요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도미노식 부채 위기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 도가 함께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자르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PT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의견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육아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경북에서는 아이보듬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육아복지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우리 도도 관련 계획이라든가 검토가 혹시 이루어지고 계시는지요? 검토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아 지원, 육아 휴가 기간을 늘리고 여기에 대해서 육아 휴가 기간을 많이 늘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융자를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는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제국 소관이 아니라고 복지국에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이 있던데 검토도 맞습니까? 됐고 아마 검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사업들이 사실은 출산과 육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경제국 업무라고 해서 타부서로 넘기지 마시고 함께 협력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들의 재무 건전성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여러 보도에서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사고 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 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율, 대입연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우리 도의 금융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재무 개선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 2023년 기준으로 대입 연재가 50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998억 약 1,000억 원 정도가 이제 대입 연재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다만 대입 연재가 전체 1,000억 원 규모로 손실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이제 50% 정도는 그 중앙 신용 금고에서 받고 네. 900억 중에서 34%인 한 340억 정도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는 되지만 전체 1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50억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은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급격히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기존 방식대로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만 있는 게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저 제도를 갑자기 바꾸기는 좀 아니,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대입 연재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도 너무 악화돼 있고 사실 대입 연재하는 이유가 폐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입 연재는 줄여나가되 결국엔 돌아 또 폐업 증가되는 그 원인에 따라서 여기까지 결과가 나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제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고 네. 폐업을 막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의 정책을 갑자기 바꾸기는 사실 어렵고 다만 신용금고가 존재한 이유는 대입 연재를 하더라도 영세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실 일은요. 사안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어떤 소상공인에는 재정 지원이 하는 게 맞고 어떤 소상공인에는 채무 면제라든가 이자를 조정해 주는 게 맞고 어떤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맞고 이런 세분화된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세분화된 지원책도 좀 강구를 하고 네. 저희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좀 너무 깊게 좀 연구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당장 그걸 바꾸는 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저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네. 문제점을 좀 찾아서 네. 또 세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소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강원 상품권을 좀 찾아봤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강원 상품권 발행 규모하고 올해 투입되는 예산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자료를 봐도 전년도에는 620억이고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680억 규모 60억 늘리고 전체 저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4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35억 정도, 34억이 좀 넘더라고요. 네. 35억 정도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5억 상당의 도 예산 주로 어느 항목으로 사용되죠? 5% 부담률에 대한 지원하고 네, 그리고 상품권 할인율에 대한 네네, 부분인 할인율에 거죠. 지원하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간편 제로페이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강원 상품권은 지역 상권의 그 활성화가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품권의 주요 사용처와 업종을 보게 되면요. 슈퍼, 편의점, 숙박 음식점업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 소비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강원 상품권이 새로운 소비를 유도하고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역할, 그러니까 원래 지출해야 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쓰인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상품권이 소요되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에 있는 상점과 이런 재래시장 같은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학원비라든가 이런 거 일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줄여 나가는 게 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감 기간 동안 사용처라든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관련 자료를 뭐 너무 방대하다, 뭐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뭐 이제 계획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좀 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카드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원 상품권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모든 소비 네. 활동을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그 정책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원 상품권의 앞으로 그 효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에서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1년 이후부터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처럼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가 최고 높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9위에서 8위 정도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일단은 소비 심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업체 입장에서는 뭐 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는데 네. 소비 활성화 병행해서 이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비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요.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배추 채소값은 물론 수원 상승에 따라서 따른 피시플레이션 현상으로 수산물 가격까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농축산물 그 가격 안전 업무는 농정소관이죠. 저희가 이제 일주 단위로 이제 물가 소비를 네. 정말 지수를 만듭니다. 네. 그 만들면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앙부처 이제 농림식품부에 전달하면 농림식품부에서 비축했던 물건을 이 신속하게 이제 배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국에서도 농축산, 그러니까 어찌됐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농수산물 가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앞으로 그 농정국과 함께 경제국에서도 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 좀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관리 일환으로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마도 지역 물가 관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착한 가격 업소 지정하고 있죠. 현재는 643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올해 안에 7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도내 물가를 잡는 데는 착한 가격 업소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착한 가격 업소 이 정책 자체가 네. 2021년도 물가가 4% 올라갔을 때 만들어진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착한 가격 업소가 어떤 거냐면 주변의 업소보다 10%에서 20% 싸고 또 품질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영업 장소의 깨끗한 부분을 평가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 하면은 사실 저렴한 가격 이게 사실은 포인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식품 위생도 평가 네.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맛이 있어야 되고 네,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이 있어야 저렴한 가격, 깨끗한 위생, 맛도 맛. 있고. 네. 그런데 저희 PT 자료 좀 보시죠. 저희가 업종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이제 외식업하고 미용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숙박업소는 도내 총 12곳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맛, 깨끗한 위생, 이게 거의 숙박업소를 전제해서 하시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업소, 지금보다는 좀 더 좀 다양한 업종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700개소 이상으로 할 때는 음식점에 국한하지 않고 이 착한 가게 업소라는 취지가 네. 주변보다 좀 싸게 네. 또 소비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좀 관련 해당 업종을 좀 늘려나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최근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이런 어떠한 비용적인 부분이 가파른 상승이 돼서 가격을 사실 실제 낮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이 도에서의 지원 그리고 착한 가격이 곧바로 또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떠한 현실은 착한 가격 업소의 역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대 규모로 1년에 315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전국에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충남인데 충남 네. 같은 경우는 185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네. 거기에 거의 2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일단은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지도라든가 티맵 네. 착한 가격 업소를 검색을 하면 그 주변에 착한 가격 업소가 네. 자동적으로 뜨게 저희가 네.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의 필요성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개선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의 질문에 앞서서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의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에 힘입어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수출액은 28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2022년 실적을 2년 만에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수입 규모가 26% 넘게 줄어 강원 지역 무역 적자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유가가 안정되면서 무역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 수출이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까지 우리 도내 기업의 대표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작년에 강원도 주요 수출 실적입니다. 특히 의료용 기기 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우리 도는 아랍헬스 2025에서도 1,755만 달러, 하나로 257억 원이네요. 이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최대 실적을 거두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아랍헬스라는 이 두바이 네. 이 시장 상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바이어들하고 전체 의료기 생산업체들이 집결한 이유가 네, 두바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지금 세계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라는 인식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의료 시장 그 전시회가 세계적으로 한 4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독일 메디카를 뽑았는데 이제는 독일 메디카를 넘어선 네, 세계에서 집중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 저희 강원도에서 만든 의료기기가 네,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어들이 우리 강원도관을 많이 방문해 주셨고 현장 판매액만 해도 935만 달러고 1,755만 달러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3개월 이내 계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여기에 방문했던 기업 중에서 욕창을 방지하는 기술을 선보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업이 어제 일본에서 50억 규모로 계약을 성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랍헬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괄목할 만한 우리 강원 수출 성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헬스를 본보기 삼아서 수출팔로 확대 전략에 최대한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의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확실히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수출되는 주요 품목 역시 의료용 기기입니까? 의료기기 그다음에 그 전선. 네. 네. 면류 뭐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 지금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 지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도내 지원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내 내수 기업이 자연스럽게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의 네. 최종 꿈과 희망은 수출입니다. 네, 국내 내수가 목적이 아니고 내수를 통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한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 단계, 성장 단계, 촉진 단계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맞춤형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상품 디자인까지 또 바이오 초청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 수출 지원이 일정 부분 어찌됐든 그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어서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PT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자료가 사진에 어떤 제품이신지 아시겠죠? 네, 춘천의 감자빵, 두바이 초콜릿. 예, 영월의 두바이 스타일 네, 초콜릿, 그다음에 춘천의 화장품 이름이죠. 오랩스 화장품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물건입니다. 아, 예. 네. 두 번째는 제가 해외 시장에 막 진출했거나 또는 수출 판로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이러한 도내 기업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 수출 지원을 이 중에서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24일 날 지사님 주재로 이제 수출 지원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대외 사항도 좋지 않고 국내 기업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네. 관련 업체 세 분의 사장님들 직접 모셔서 어려운 점도 좀 이해를 했고 네. 이걸 좀 정기적으로 좀 관례화해서 네.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네, 합니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진태 지사입니다. 네, 지사님 어서 오세요. 민선 8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3년째 향하고 있습니다. PT 자료 좀 보시죠. 이번에 GRDP 6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역대 최고 성과라고 하는데요. 다만 민선 8기 도정 목표가 GRDP 100조죠. 맞습니다. 예,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더욱 집중적인 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게 드디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조를 빨리 달성해야 되겠는데요. 지금의 추세로 저렇게 가면은 지금으로부터 7년 뒤 2032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당겨보려고 네. 여러 가지 뭐 이런 저기에 대한 아주 면밀한 더 그런 예측 분석도 좀 해봤고 네.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한 미래 산업의 인프라들이 이제 좀 가동이 되면 2년 정도를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2030년 지금으로부터 5년 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던 우리 강원 수출길이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Plant or factory here, there is no tariff. So we want to give them a little bit of a chance. 네. 미국 트럼프 2기 네.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저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도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사님께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등의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 의료기기 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2.0으로 사실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걸 잘만 타개하면 우리 대한민국 또 강원도에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참에 이런 수출 대상을 좀 다변화해서 네. 동남아 또 중동 지역까지 이거를 넓혀가는 또 이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거대한 중국이 우리의 또 하나의 경쟁 체제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 네. 중국이 집중 견제를 받는 틈바구니에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여러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바라는 게 이 투자금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전략산업투자펀드 한 1,500억을 네.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최근에 정부로부터 600억 그 정부 그 네, 펀드 네. 그거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1,500억을 이 펀드를 조성해서 유망한 그런 반도체 바이오 기업에 집중 선별적으로 투자를 네.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겠지요. 앞으로도 우리 도가 도내 기업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PT 자료 좀 보시죠. 우리 지사님, 이 강원신종보증재단에서 얼마 전에 소통의 시간을 우리 소상공인들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을 직접 해보시니 어떠셨는지요? 좋았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이게 좋으셨습니까? 정말 직접 예. 어떻게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또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벽이 높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검할 겸 가서 저걸 한번 해봤더니 저 청년이 와서 저 5천만 원 대출 네. 받기 위한 그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아주 이 상품 프로그램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네. 큰 힘이 되고 있다. 네. 몇 년 전에 한번 그 혜택을 보고 다 갚고 있다가 다시 또 좀 그 간격도 두고 다시 저걸 보고 이제 와서 신청을 한다. 이래서 저거는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즉 소상공인들의 현재 재무 현황 생각보다 안 좋은 점 이런 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많이 느끼죠. 워낙 어려워서 네. 저 젊은 우리 소상공인은 경기가 좋아서 업소를 하나 더 냈었는데 아, 2개를 경영하다 보니까 네. 지금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도 그 좀 웃음을 잃지 않고 네. 막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실제 그 자영업자 분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 개인 회생까지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강원 경제의 이 중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앞서 제가 경제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존 방식과는 어떤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 동의하시죠, 지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도민 곁에서 더 깊이 소통하고 민생 경제를 더욱 꼼꼼히 챙겨주셔서 신바람 나는 강원도, 희망의 강원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생활 인구와 그 증대를 위한 강원 생활 도민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는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 인구 반영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생활 인구 늘리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도는 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 생활 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인구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도는 생활인구가 원주민의 약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7.9배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처럼 생활인구 영향력이 강원 자치도가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네. 인정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많은 그 국민들이 또 여가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강원도가 그런 예를 들어 레저 네. 그리고 또 각종 리조트 이런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인구로서 최적의 지역이다, 장소다 이렇게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지방 교부세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죠? 네, 저희는 교부세 좀 긍정적으로 내년에 좀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예, 있는 상황은 그거는 뭐 아니죠. 행안부에서도 정확한 수치 계산 어떤 방식이 결과를 확정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가 행안부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현재 배분되는 지방 교부세보다는 당연히 높은 것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도는요, 이 밑에 자료 좀 볼게요. 타 지자체와 달리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 비중액이 등록 인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도 역시 네, 저것도 뭐 아마 그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소비 행위를 그러니까 거주 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와서 더 많이 네. 소비한다는 것으로서 그만큼 저희가 생활 도민 체류 인구의 유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생활 인구가 지역 경제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활 인구 활성화 정책 또한 지역 소비와 연계되는 전략을 함께 짜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있으십니까? 지금 생활도민제도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네. 올해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강원 생활 도민 제도 말고 네. 생활 인구에 대해서 지역 소비하고 연계되는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혹시 있느냐 이런 질문 네.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생활 인구 즉 강원도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네. 보면 그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제휴업체를 통해서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것도 이제 강원 생활 도민 제도라는 네, 거고. 연결돼 있고요. 제가 그래서 몇몇 네.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실장님 혹시 펜슈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료 좀 잠깐 줘보시죠. 펜션 펜슈머.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네. 팬과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팬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팬슈머라고 하는데요. 특정 분야에 어떤 애정을 갖고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 그룹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생활인구 특성화 사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인제의 내깡마을 그리고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 기업하고 그 서울의 중장년 전문가들이 그룹이 만나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사례인데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처럼 지역 소비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방향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3월 말이라고 하는데 시행되는 겁니까? 강원생활도민제도? 지금 저희가 지금 3월 지금 저희가 가장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4월 달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5월 달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5월 달부터 계획이고 운영이군요. 예. 지금 이제 그 생활도민에 가입하신 분들께 줄 수 있는 서비스,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준비하고 어떤 있습니다. 혜택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관광지 방문했을 때 네. 할인해 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리조트나 아니면 식당 같은 그런 데 네. 갔을 때 어쨌든 그것도 할인해 주는. 그래서 네. 서로 이제 뭐 그런 업소에서는 네. 소상공인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네. 소비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는 또 그분들에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강원생활도민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어찌됐든 다양한 혜택이 네.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죠? 앞으로 남은 시간 좀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강원생활도민제도가 생활인구 증대 효자 노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김진태 이사입니다. 네. 네, 지사님 민선 8기 강원도정 또 3대 목표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구 200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인구 정책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예, 정주 인구를 계속 늘리는 것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생활 인구를 좀 네.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는 좀 보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 인구 증대하고 활용 방안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PT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이미 전남에서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행사 개최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55만 명이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나 환경에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여건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강원생활도민의 그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떤 점이 주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생활 인구를 뭐 이렇게 하면 항상 통계에 의해서 우리 거주 인구의 7.9배가 된다. 네. 뭐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식으로 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좀 우리가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저기에 생활 인구로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뭐 10,000명 네, 정도 목표로 네, 한 달에 10,000명. 1년 되면은 10만 명이 더 되고 10만 몇 명이네요. 년 하면은 그렇게 해서 40만 뭐 넘어가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꿈에 그리던 200만도 이제 달성할 수 있겠다.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걸까지 눌러서 온라인으로 가입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실제로 오실 수 있고 네. 와서 이런 구매력이나 이런 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이 타 지자체의 많은 분들이 우리 강원생활도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체류 인구는 지역 경제에 크게 일조를 합니다. 이러한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 분야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 방문의 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2년간 추진되는 강원 방문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예, 저를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한 겁니다. 종전에 1년에 1억 5천 관광객 수를 1년 한 해에 2억 명으로 한번 올려보겠다. 그거를 발표하자마자
여러 가지 악재도 사실 많이 터졌습니다. 경기는 자꾸 안 좋아 위축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는 또 우리대로 네. 이 카드가 있습니다. 때마침 뭐 동해 남부선 또 중앙선 개통이 됐고요. 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준비한 것들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작하고 1월 달 그 통계가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 정도 오히려 네네.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 조금만 좀 탄력을 받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희망과 어떤 설레임, 마음으로 방문객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제가 오늘 아침 강원일보를 보니까 춘천의 레고랜드 관련한 최문수 전 지사의 공소장 단독 입수라는 기사 일면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PPT 자료 좀 보시죠. 해당 사진은 모바일에 나온 그 모바일 뉴스에 나온 사진인데요. 2018년 12월 14일 날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 사업의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기립 투표로 이렇게 찬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사님 기사 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예, 당연히 봤습니다. 일면 기사인데요. 이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저도 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공소 사실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급보증에 강원도의 지급보증이 210억 원에서 도의회 승인 없이 2,050억 원으로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1,840억 원이 손해를 끼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수입의 30.8%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 허위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검사 출신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혐의 어떤 혐의죠? 뭐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는 굳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거를 보고 저도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것 한 10년 정도 끙끙댔던 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0%. 그게 이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레고랜드 그래도 어떻게 살려야지 하고 오늘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담당했던 분들은 뒤로 완전히 이런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믿음을 저버린 네.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개해 달라고 원했던 이 MDA 총괄 개발 협약서 이거 여러분께 드디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전임 지사 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그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인데 여기에는 그 3%로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3%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걸 다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또 뭐냐? 비슷한 시기에 도에서 만들어서 그때 당시 도의원님들에게 보여드렸던 네. 그 자료입니다. 똑같이 그 MDA라고 돼 있는데 그 해당 부분을 대조를 해보면 여기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3%, 여기는 30%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30%로. 이렇게 지금 이거를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뭐 기사도 보니까 이거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지금 기소가 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옛날부터 이 MDA 이거 좀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까지도 여러분들 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네. 왜 이게 원본? 왜 이거를 3%로 계약을 하고 그게 당당하면은 이걸 왜 못 보여줍니까? 예? 그 고생을 해서 몇 천억을 쏟아붓고 우리 3%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은 도의회에서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30%로.
이거 이따가 다 갖다가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말 제가 지금 한 말이 맞는지. 그다음에 그 하나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인 것 같고 하나는 정확하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왜 아셔야 될 것이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소장은 못 봤습니다. 근데 MDA 열람부를 열람용으로 도의회에 제공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를 30.8%로 해서 그 당시에는 경제산업위원회가 아니라 경제건설위원회였습니다. 거기다 제시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도의회 동의를 받은 형국입니다. 아니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이게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있을지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의원님이 더 검사 출신 같으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 정말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1,840억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께서 벌써 한번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210억이었는데 당초에 이게 갑자기 2,050억으로 늘어난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2,000억, 2,050억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도 지금까지도 이 2,000억 GJC 거를 어떻게 하냐 마냐 가지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그 2,050억이 탄생되게 된 그 배경 이번에 거기 이제 나오는 모양입니다.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 2014년 11월 달 기공식 레고랜드 기공식 하기 하루 전날 그 확인서가 뭔가 이거 2,050억 네, 맞습니다. 해도 네. 됩니다라고 그걸 써주면서 도의회 동의를 누락 패싱하고 2,000억을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지난번 도의회는 그때 한번 패싱 당하고 2,050억 도의회에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대출을 받았어요. 보고도 안 네. 하고 저 한번 그때 기만 당하고 나중에는 또 이거 가지고 와서 3%로 돼 있는 거를 30%라고 허위 보고하고 두 번을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 2014년 11월 날 그때 기공식 하는 날 저도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당시 그 전임 도정 만나면 이거 잘 좀 해달라 빨리 네. 좀 해달라 해서 기공식을 한다 그러길래 거기 가서 와 이제는 좀 되려나 하고 앉아 있었는데 도의회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뒤로 2,000억을 그거를 써줘가지고 지금 그게 배임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네. 2,050억에서 앞에 받아놓은 210억을 아마 빼서 네. 1,840억만 그 배임 액수가 된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레고랜드에 대한 책임 공방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하신 그 배임죄에 대한 손해 부분은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남은 거고요. 어제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과 우려의 마음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중도개발공사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원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정 또한 같은 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이거를 뭘 어떻게 도에서 감사를 하고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전임 도정 지우기냐 뭐 과거를 묻고 뭐 앞으로 나가야지 이게 지금까지도 네. GJC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지금 남아 있는데 과거를 그냥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온갖 것 다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 지금 재판정에 서게 된 겁니다. 네. 이 모든 이 하늘 아래서 이거를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소재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원자치도와 도의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윤택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모쪼록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민의 삶 향상과 강원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